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2002년 8월 23일로 돌아가 볼 텐데요. 아주 평범한 여름날이었죠. 바로 그날 이 여성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 이번에는 16살이었던 아만다 베리가 갑자기 실종됩니다. 그런데 2006년 이번에는 14살이었던 지나 데헤수스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그 장소에서 여성들은 심하게 구타를 당했었고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2013년 5월 6일 이 여성들이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세계 각국의 범죄와 그 기저의 심리 상태를 확인해 보는 범죄 심리 리마인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도 요즘은 좀 생소하게 느끼실지도 모르는 납치 사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예전에는 한국에도 어린아이들을 유괴하는 사건이나 혹은 성인들을 납치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르는 사람이 나를 데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납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만약에 10년 넘게 아주 작은 방에 갇혀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바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발생했던 여성 납치 사건이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지만 스스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고요. 결국 본인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버텨낼 수 있는 인간의 심리적인 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2002년 8월 23일로 돌아가 볼 텐데요. 아주 평범한 여름날이었죠. 21살의 한 미혼모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는데 바로 그날 이 여성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미셸 라이트였는데요. 사실 가족도 그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고 친구도 많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지만 끝까지 찾아주는 사람은 없었고 사람들의 뇌리에서는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사건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 같은 장소인 클리블랜드에서 아주 기묘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게 되죠. 이번에는 16살이었던 아만다 베리가 갑자기 실종됩니다. 아만다 베리가 약속했던 생일 파티에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죠. 아만다 베리는 평소에 가족이랑 아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종 단서가 별로 없었고요. 클리블랜드에서 두 번의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아무도 그 연관성을 찾지 못했거든요. 경찰도 각각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용의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장소를 찾아갔지만 별 단서를 찾지 못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별다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2006년 클리블랜드 주민들이 다시 한번 정말 놀라운 실종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는 14살이었던 지나 데헤수스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아주 어린 소녀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요. 문제는 이 실종자들이 모두 같은 지역에서 사라졌다는 건데요. 누구도 이 사건을 연결지을 만한 단서나 증거를 찾지 못했던 거였죠. 자, 그렇게 사건은 점점 암흑 속으로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3명의 여성이 납치된 곳에 신고는 여러 번 있었고요. 경찰이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대로 그냥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됐던 거죠. 피해자의 가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했고 고통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사건의 범죄자는 이 여성들끼리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요.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장소에서 여성들은 심하게 구타를 당했었고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 납치자는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여성들이 탈출하면 구타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점점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거죠.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이 생겼던 겁니다. 약 10년이 지난 2013년 5월 6일 이 여성들이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범죄자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거 기억하시죠? 10년에 걸쳐서 5번이 넘게 임신을 하게 만들었고요. 구타로 인해서 유산이 되는 일들이 자주 생겼죠. 그런데 그 중에 아만다 베리의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빠이자 납치범의 이름은 아리엘 카스트로였습니다. 이 카스트로는 아만다 베리를 다른 여성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놔뒀는데요. 묶여있던 줄을 풀어주기도 하고 가끔 마당에 나가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모든 여성들을 묶어놨다고 생각을 하고 카스트로가 외출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아만다 베리는 묶여있지 않았던 거죠. 아만다 베리의 아이가 아빠가 집에 없다는 걸 아만다 베리에게 알려줬고 그 틈을 타서 결국 문을 열고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살려달라는 말이 들리니까 길을 갖고 있던 주민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확인을 해봤고 그 집의 창문 사이로 아주 창백한 얼굴을 가진 여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참혹한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실종되었던 미셸, 아만다 그리고 지나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작은 방 안에서 고립된 채로 성폭행과 구타를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 여성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했고 그들이 그 집에 갇혀 있다는 걸 알지는 못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1000년, 즉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결국 감옥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클리블랜드 주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고요. 3명의 여성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겪어왔던 그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지, 인간의 심리가 그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걸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3명은 갇히자마자 무기력감에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납치돼서 갇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범죄자 아리엘 카스트로가 교묘하게 풀어줬다가 구타하는 그런 방식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이 내가 하는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거길 빠져나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들이 겪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 탈출한 게 정말 대단하다고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인 고통이 정말 극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학습된 무기력은 일상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언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처음에 마음을 먹고 몇 번 해봅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고 그거 자체를 포기하게 되죠.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은 실제로 범죄 장면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굉장히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그런 장소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착취당하면서 일한 사람들의 사례 뉴스에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 범죄의 피해자들 역시 처음에는 탈출하려는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내가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였죠. 자,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3명의 피해자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죠. 예를 들어서 미셸 라이트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본인만의 작은 습관과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걸 매일매일 지켜가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을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했었던 거죠. 아만다 베리와 지나 데헤수스는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관계를 맺고 그걸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3명이 결국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이건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큰 충격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과 연결된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이 세 명은 서로에게 의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은 정말 끔찍한 일을 겪어왔기 때문에 사실 일상에서 경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10년 동안 끔찍한 지하실에서 갇혀서 생활했다는 건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정말 큰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심리적인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었던 장면, 그 상황 혹은 그때 들었던 소리, 뭐든 유사한 사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그때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굉장한 불안감,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상을 영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납치 사건의 피해자가 겪는 PTSD를 딱 하나로 요약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사건들마다 되게 달라요.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납치 사건이라고 하지만 납치를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클리블랜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거고, 내가 일상을 영위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트라우마로 연결됐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무려 2번이나 어린아이가 납치를 당했던 사건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정효주라는 아이는 부모님이 유복하다는 이유 때문에 9살에 무려 2차례나 납치를 당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던 거죠. 첫 번째 납치는요, 피해자가 하교를 할 때 모르는 남성이 다가가서 꼬드기는 걸로 시작됐습니다. 이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협박이 이어진 지 33일 되던 날에 경찰이 공중전화 추적을 통해서 범인을 검거했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듯 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론 기사에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다 노출이 된 거죠. 어느 학교를 다니고 집은 어디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공개가 됐었죠. 첫 번째 납치 사건이 종료된 다음에 약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정보를 접한 누군가가 모방 범죄를 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한 문제를 겪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2번의 납치를 당한 거거든요. 납치를 당했다는 그 사건 자체도 매우 끔찍한 경험일 수밖에 없지만 정효주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에 그런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시선까지 견뎌야 했던 거죠. 사실 9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런 시선들을 감당해낼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너무 전 국민의 시선이 이 아이한테 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는 클리블랜드 사건을 통해서 극한의 고립이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버티고 생존하려고 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들의 이야기가 그저 예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도 맞닿아 있죠. 결국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게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작은 행동들을 하면서 희망을 쌓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의지와 생존 본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일상 속의 문제 그리고 고난 앞에서 이들이 발휘했던 용기와 끈기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